이번에는 테슬라 종목을 한번 봅시다. 개별 종목 중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죠.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개별 종목 중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람이라는 그러한 말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기자동차 이 테슬라의 멕시코 이 새 공장 부지가 혼전 끝에 결국에 미국의 접경지예요. 이 멕시코의 북부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테슬라가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인 몬테레이의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투자자의 날 발표 바로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누구든지 테슬라 공장 정말 세계적인 전기차 1등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기가 팩토리 아닙니까? 아주 대단히 공장인데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단점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셉니다. 인건비가 정말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의 인건비예요. 거기다 또 강성 노조 아닙니까? 근데 또 장점은 전기차 이거의 합작품 아닙니까? 바로 배터리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 강국인데 말입니다. 멕시코 이 각 주정부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심을 보였던 누에브레온주의 몬테레이가 최종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이 지역은 감으로써 테슬라 공장이 들어설 경우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절대 불가까지 천명을 했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의 고집이 통했다고 봅니다. 멕시코의 차관급 당국자는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서 테슬라가 새 공장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무려 50억 달러, 6조 6천억, 아주 큰 기가 팩토리예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산업 수도라고도 불리는 누에브레온 주의 리오 브라보, 미국명으로는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여기를 끼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분석에 따르면 누에브레온 주는 수출의 80%가 미국을 상대로 할 만큼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업단지와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약 2,600개 업체에서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아차와 LG 일렉트로닉을 비롯해서 270여 개의 한국 기업도 이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가팩토리 초대형 생산기지예요. 멕시코에 세워집니다. 몬테레이에 들어서는 테슬라 공장은 미국 남부 텍사스 국정에서 자동차로 수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에요. 테슬라의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공장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 4개 공장이 있고 중국 상하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 이렇게 각각 1개씩 공장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애초에 기가팩토리가 건설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왔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 이것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인건비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이것은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 가깝죠.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장의 위치가 문제였었는데 테슬라는 미국 인접 지역에 있는 누에브레온 지역에 공장 건립을 원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대신 멕시코 시티에 인접한 이달고주에 기가팩토리가 들어서길 바랬었습니다. 누에브레온 지역은 지난해에도 여름댐 저수율이 1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상당 기간 단수 조치를 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등에 이어서 5번째로 기가팩토리를 품게 됐습니다. 또 이 중국과 긴장 고조 속에 임금이 낮고 인력이 풍부하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이었습니다. 한편 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간판 차종 중에 하나인 중형 SUV 모델 Y의 내외장을 바꾼 신형 모델을 생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내부에서 주니퍼라는 암호로 불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모델 Y의 내부와
외부를 크게 개선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내년부터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모델 Y의 개조 모델을 내놓는다는 것은 회사가 점점 다양해지는 이 전기차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향후 2년간 주력 차종들의 개선 모델을 생산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BMW는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대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멕시코에 약 1조 1,200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 공장을 또 짓기로 했습니다. 엊그제 테슬라 투자자의 날 이 행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본사에서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당초 6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한 30분 정도가량 지연됐어요. 머스크가 가장 먼저 연단에 섰어요. 첫 발표를 30분도 채우지 않고 끝냈습니다. 머스크는 풍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구로 향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 전기화학 경제는 현행 체제보다 광물을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연단에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 이른바 반값 테슬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직접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판을 통해서 행사를 실시간 속보로 전했습니다. 머스크가 행사 일부를 마칠 때까지 말한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나온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행사를 앞두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공개되거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없었거든요. 머스크가 지난해 모델 2로 알려진 25,000달러,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되죠? 이런 전기차 출시 계획을 보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팬들은 저가형 모델에 대한 머스크의 계획을 꼭 듣고 싶어 했었거든요. 머스크의 첫 발표에서 저가형 모델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진 것입니다. 테슬라는 모델3 제조 비용을 2018년도에 대비 30% 가까이 줄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추가 공정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모델3나 모델 Y 이 조립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전망을 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반값이 전기차 가격이 아닌 제조 비용이에요. 이거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이죠. 시장이 기대했던 이 반값 자동차 출시 계획은 없었는데 앞으로 생산 비용이, 제조 과정이 절반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완성차 가격도 그만큼 내려갈 것 아닙니까? 또 테슬라는 텍사스주에서 한 달에 $30로 밤새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처럼 이 구독 경제, 이거 중요한 수입입니다. 머스크 CEO는 제품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답변하기 이르다 라고 말을 하고 반값 전기차에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 9월에 배터리데이 그때 행사에서 2023년에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간형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진화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영상 속에 이 옵티머스의 손동작은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불과 몇 달 전 AI 데이에서 선보인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지만 투자자들은 벌써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1,000만 원, 2,000만 원의 인건비가 듭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AI로 하게 되면 10만 원대에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맡기면 1,000만 원, 2,000만 원에 들어갈 인건비가 인공지능 AI 로봇가 하게 되면 10만 원대에 완성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도 2, 3일 기다려야 했던 작업이 10분, 20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로봇은 키가 173cm, 몸무게 68kg, 성인 남성 비슷한 체격이죠. 시속 8km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약 2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기에 로봇 아틀라스는
앞구르기와 물구나무서기 등의 사람도 하기 힘든 고난도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도 앞으로 올해 중으로 또 나온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AI 인공지능에 의한 이 로봇이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사람이 설 자리가 또 그만큼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 문명은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리라 생각이 듭니다.